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는 있다면서 미국 측에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속내, 남북의 창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담화를 내놨습니다. 올해 중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의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향후 미국 대선의 판세,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른바 중대한 시험을 단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던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화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하지만 북미 교착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졌고 비건 부장관도 그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비건 부장관이 7개월 만에 코로나19를 뚫고 방한했습니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를 차례로 만난 비건 부장관은 먼저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emphasized to Ambassador Lee what I've said to him many times.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이번에 북한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 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둘 다 창의적 사고는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겁니다.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I take my guidance from the conclusions of the several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had over the last 2 years.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 관계는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남북 협력 사업에 공간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한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넓은 의견 개혁과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측이 미국에 제시한, 다시 말해서 남북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건 부장관이 좀 더 이해력을 높인 것이 아니겠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가지 약속을 언급하며 북한과 계속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양측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eet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and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hav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As for who and how and timing, I just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today.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비건 부장관이 서울에 와 있는 중에 정상급 외교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동행했는데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군사 분야 2인자로 자리매김한 리병철의 위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리병철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습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이 오는 날 권정근 북한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다. 앞서 최선희 북한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대선 전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다시 한번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조미 관계의 현실들을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이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북한에는 백해무익하다는 점, 정상 간 관계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볼턴의 예언대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 측에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하노이 방식, 즉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는 관심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미 협상 재개라는 협상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내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답으로 풀이됩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다만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 정상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작년 10월 5일 북미 실무회담에서 북측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연습의 중지, 또 하나는 전쟁 물자의 반입 중지입니다. 지난 6월 12일 리선동 외무상도 6.12 그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기념 담화를 발표하면서 역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관철시켜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카드로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방식 개선 등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북미 양측 모두 상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건 부장관이 비록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이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이 지난 4일 노동신문에 실은 기사입니다. 3년 전 시험 발사를 했던 화성 14형에 대한 기사를 1면부터 3면까지 쭉 실어놨는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화성 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자축한 건데, 북한이 협상 국면 이후 ICBM급 미사일을 매체에서 집중 조명한 건 처음입니다. 용암 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됐습니다. 3년 전 북한이 평안북도 박연 일대에서 쏘아 올린 화성 14형. 당시 발사 각도를 올려 993km까지 날아갔는데, 북한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간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북한은 김정은의 친필 명령과 발사 참관 장면을 선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에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년 뒤인 지난 4일, 북한 노동신문은 이 화성 14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1면 4설은 물론 2, 3면 전체가 화성 14형 특집 기사로 도배됐습니다.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뜻깊은 날로 간직되어 있는 7월 4일을 맞으며 주체조선의 무신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신문은 강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존엄을 잃으면 곧 망국과 죽음이라며 발사일을 7.4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이후 2018년 협상 국면에 들어선 북한이 반영 매체에서 ICBM급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소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핵능력 고도화로 가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2017년 12월 1일 하와이 주당국에서는 30년 만에 핵 대피 비상훈련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이 직접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동된 것이죠. 그 원인이 대응한 것이 바로 화성 14형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결국 북한과의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이 결렬되면은 단지 북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이란을 묶어 불량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타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병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And deterred aggressive activities perpetrated by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as well as near peers such as Russia and China.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향적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이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국경을 걸어 잠궜던 북한이 이제 관광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평양 골프장이 새롭게 단장됐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집단 체조 연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런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란 저수지를 옆에 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북한 주민들이 보입니다.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남포시에 위치한 평양 골프장입니다. 평양 골프장에는 18개의 골프주로와 종합봉사건물, 골프봉사건물, 숙소, 낚시터를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있습니다.
평양 골프장은 지난해 시설 보수 공사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운동시설과 식당, 골프용품 판매장, 숙소 내부도 공개했는데요. 골프 선수들과 애호가들 또 일반 손님들도 처음 우리 골프장에 와보면은 여기 꼭 다시 와서 골프를 배우겠다는 의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골프장이 매우 재미있게 설계되었다고. 1987년 문을 연 평양 골프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양 골프장을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골프장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하려는 우리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 그리고 외국의 보트를 어서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상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영문 일간지 평양타임즈는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대집단 체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주최 여행사는 내년 북한 여행객 모집 안내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방송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공인 영어 시험 토플의 남북한 평균 점수가 83점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북한 학생들의 개학날, 북한 유튜버 평양의 은하는 초등학교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은하만큼 능숙하게 영어를 쓰는 9살 어린이의 모습인데요. 유창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어떻게 방학을 보냈는지 이야기합니다. My holiday I spent it just in home. I was just practicing Russian and writing English dictation and reading books, English books, and writing down in home.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4 years. 최근 북한 매체에선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소개되는데요. 전국 대학생 영어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을 등장시켜 영어 공부의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어는 어찌 보면 전공과 그 다른 과목 학습을 더욱 잘하게 한 그런 디딤돌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 해당한 이 영어 원서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이 러시아 원서들도 많이 번역해 봅니다. 최근 공인 영어 시험 토플의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북한 학생들의 토플 시험 성적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응시생 평균 점수는 북한 78점, 남한 81점이었는데요. 2019년엔 남북 모두 83점으로 북한의 평균 점수가 5점이나 상승해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을 필수로 하는 등 강화된 영어 교육이 학생들의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이 정말 한 계단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육평가원은 남북 응시생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공식 시험 대행 기관이 없어 학생들이 중국이나 유럽 등 제3국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수의 고위층 자녀들만 토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평균 영어 실력이 남한과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전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문제를 언급했죠.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평양 시민들 생활을 보장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노후 주택을 뜯어 고치고 생활용수와 채소 공급을 늘리는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평양 시민들이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집단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주민들 불만은 없을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평양 우선 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각종 채소들이 재배되고 있는 북한의 남새 협동 농장. 뜨거워진 날씨에 작물이 마를까 농작원들이 연신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한쪽에선 재배에 쓰일 비료 확보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노력들이 평양 시민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수도 시민들의 남새 보장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가. 그래서 온 군이 달라붙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평양식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부터 늘어나는 주민들의 땔감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먹거리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양식업의 생산력 확충, 각종 가공품 공장도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이불은 수도 시민들의 생활 속에 직접 가닿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또 화장품, 향수와 같은 미용 제품까지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수도 평양은 나라의 얼굴이나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주택 보수, 생활용수 확보, 수도관 교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6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의 결정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같은 달 27일 내각 전원회의를 통해 이 사안들에 대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수도 평양의 생활을 챙긴 것, 그리고 지시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용을 보면 살림집 문제, 그다음에 먹는 물 문제, 수도화, 그다음에 남새 문제, 채소. 그럼 기본적으로 식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선방의 도시, 특권의 도시 평양조차 먹는 물 문제, 채소, 주택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 심각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북한 내부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방역과 차단에 주력한 지 6개월. 한동안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 밀수를 통한 공급이 줄면서 북한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고 그 위기를 평양 결속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그만큼 또 감소가 됐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당국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민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평양시부터 결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당국에게 평양은 수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별 관리 대상이다. 김일성 주석은 6.25 전쟁 직후 이른바 평양 속도를 동원구호로 내걸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때 세워진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계획도시 평양이다. 평양은 소위 평양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김정이라고 하는 소련 모스크바 유학파 출신의 건축가가 설계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도시고요. 또 평양은 북한 정권의 핵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이 밀집돼 있고 그 어느 국가보다 모든 자원들이 핵심적으로 모여 있고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한 인구 통제와 토지 이용의 규제.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온 평양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진 1990년대 중반까지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거듭났다. 천리마 거리, 낙원 거리들이 연이어 짧은 기간에 웅장 화려하게 일어섰으니 일찍이 없었던 일대 융성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발로 뜨거워만 갔습니다.
평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충성심을 유지하고 사상으로 무장에 이한다는 의무가 더 강조된다. 수도 시민답게 뭐 되게 또 혁명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그 당과 수령을 위해서 고민하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뭐 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늘 희생하라는 거죠. 그냥 보수 없이 대가 없이라도 평양에 사는 것만으로도 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봉사를 해라. 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평양은 기억이 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눈부신 번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름과 동시에 평양 개발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에 집중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건설 분야다. 평양 대동강 주변엔 30층 넘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미래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자리 잡았다. 평양 시민들도 대거 입주를 했다. 북한 매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만족감을 방송에 자주 소개했다. 이거 강변이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좀 셉니다. 이번에 꼭 태풍 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이렇게 세게 불었는데도 여기 문짝으로 물방울 하나 안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을 봤지. 얼마 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한 영상. 미래 과학자거리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로 향하는 여성은 불편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아버지 어머니 잘 있니? 건강했어요. 집안 내부에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선 대형 건축물들과 문화시설 이면엔 해결되지 않은 평양의 문제점들이 공존한다는 게 최근까지도 평양에 거주한 탈북민의 증언이다.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저희 집에도 불이 낮에도 전기가 오고 좀 꽤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문수물놀이장이 서고 창정거리가 서고 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서면서 아예 전기가 보기 힘든 거예요. 문수물놀이장이라든가 놀이공원 이런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데는 역시나 전기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이전에 세워졌던 낡은 아파트들의 주민 전기를 다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그나마 수력발전소가 돌아가니까 조금 괜찮은 편인데 겨울만 되면 수력이 몽땅 얼어버리니까 겨울엔 정말 최악인 거예요, 전기가. 전력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건설만 앞세운 까닭에 평양 내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 지어진 건물들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졌으니까 창정거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나마 좀 보장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창정거리 사는 사람들이 꽤 부러웠던 게 40층인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한 몇 달 세워지고 한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낮에는 전기 공급을 꺼요. 역시나 전기가 또 큰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민 건설자들, 골격대원들 전문가들 역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시성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노후주택과 수도관, 생활용수와 같은 주민생활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분석한다. 결국 지금의 평양 시민 생활 보장도 만성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아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인프라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수도망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전시성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평양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있고 수도 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평양의 위기는 코로나, 대북제재도 있지만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의 실패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이 다시 한번 평양 시민 생활을 보장하며 평양 결속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지역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300만이 죽든 500만이 죽든 죽는다 하더라도 물자가 들어와서 평양 시민이 잘 살아서 평양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일부 중산층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건 오케이. 옛날의 관점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주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양 시민만 결속시키고 지방 주민들을 내쳐준다면 그게 또 과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체제 안정을 위해 언제나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북한. 그러나 이미 창마당을 통해 시장 경제를 경험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평양 우선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북이 분단된 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만큼이나 생활 방식의 간극도 멀어지고 있는데요. 통일의 첫 단추는 이런 남북한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탈북민들의 개인 방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을 통해 남북 간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표현의 자유도 실컷 누리면서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이들의 제작 현장을 최윤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가득한 대전의 한 시장입니다. 오랜만에 시장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데요. 사장님 맛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셀카봉 들고? 저희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북한의 보양식인데요. 요리하기 앞서 재료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을 찾았습니다. 북한 음식으로 이제 한 3가지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음식 만들기 쉽지는 않지만 네, 한번 오늘 열심히 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식 요리가 어떤 특징이 있고 남쪽 음식과 뭐가 다른지 저희가 생생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요생남. 요생남. 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잡는 거 맞다. 북한에선 수산물을 접한 적이 없다는 탈북민 강미혁 씨는 시장한 온갖 수산물들이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답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죠, 분명히? 네. 살았어. 야, 제가 잡았어요, 한 마리. 상인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남북한 언어의 차이도 알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부양식이라면 산낙지, 전복 이렇게 하는 이거거든요. 북한에서 이거 낙지버거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징어라고 해요. 오징어? 네. 아. 네. 오징어는 뭐라고 해요? 낙지라고 하고요. 웜에? 거꾸로. 네, 거꾸로예요, 이게. 네, 반대로. 내친 김에 산낙지를 맛보기로 하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이 현장은 방송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산낙지가 뭐 죽은 소도 살게 만든다고, 일어나게 만든다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오, 잘 먹는데 씩씩하게. 맛이 어때? 최고야? 오, 용감. 그럼? 근데 쭈꾸미 맛이야? 힘 나세요? 지금 불끈불끈 쏟아요. 네. 최근 이 같은 탈북자들의 개인 방송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고정 시청자가 있는 채널만 1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 대한 내용은 기본이고 북한 사회에 대한 논평, 봉사 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강 씨의 채널에서는 7년 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는 코너 등 지금까지 4천여 개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북한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음식의 양은 20인분. 순대와 순두부 등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어르신들께 직접 북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어떤 추억을 나누실 수 있게 탈북민분들이 직접 한국의 소외계층에게 또 어르신들께 봉사를 하러 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와 채소 등
갖가지의 재료가 들어간 소를 순대에 채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평안남도에서 온 강 씨는 순대를 만들면서 추억이 담긴 고향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지 평민들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에서 고기 냄새만 나도 정말 애들이 거기 몰려들고 아 너넨 좋겠다. 고기 먹어 좋겠다. 나 국물 한 그릇만 주면 안 돼? 네 이러고 난 이게 엄청난 보양식이에요 북한에서. 명절 느낌 난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 만들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거 언제 이게 같이 넣어보겠어요? 이게 통일이죠. 남북한이 함께 순대 였는 게. 함경북도식 송편을 만드는데 남한의 조리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많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김치속을 많이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채소, 김치 같은 거 볶아서도 이렇게 넣거든요. 이제 채소떡이라고 해요. 새벽 6시부터 준비한 요리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완성됐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기 전 10분간의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맛보고 소개하는데 저희 제작진도 함께했습니다. 깜짝 생방송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 손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실제 방송보다 지금 더 떨려요. 아 그래? 뭐 그렇죠. 김치로 해가지고 이제 속을 넣다 보면 되게 거부감도 없고 느끼함도 없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북한식 송편인 거죠? 네, 그죠. 제가 되게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강릉 초당순두부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실력자신데.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보자기에 싼 뒤 다 같이 요양원으로 향하는데요. 신부모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아, 내 자식이 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만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요양원 출입이 통제돼 어르신들에게 직접 요리를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난생 처음 북한 음식을 접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생긴 겁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참 좋아하셨고 이렇게 북한 음식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준비해 오신 적은 오늘 처음이에요. 탈북민들을 접하지 않고는 맛을 못 보지 저희들이. 오랜 시간 방송을 이어오면서 통일 이후의 활동까지 꿈꾸게 됐다는데요. 남한 사회를 겪어보지 못한 정말 북한 주민들이 대거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정말 이 남한 한국 사람들과 또 탈북민들과 함께 잘 융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송사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한 동포다. 이런 걸 좀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좀 재미있고 좀 더 심화 있게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만든 영상들이 훗날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북의 창 유튜브 이북 리더기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필수 관광 코스라는 국제친선 전람관을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